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API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퍼즐 크러쉬 게임인데 캔디 크러쉬 사과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이 이제 코어 세팅하는 것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세팅하는 게 이제 윈메인에 있던 코드들을 전부 다 이제 코어 클래스 하나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런 함수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실행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단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이 결과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코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네, 현재 이렇게 블럭들이 5x5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아직 이렇게 3개면 이제 터져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아직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거 하고 이제 선택했을 때 이 주변 상하 좌우로 이제 테두리가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다른 부분 하면은 다른 부분이 켜지고 다른 부분 켜지고 이렇게 구성 눌러도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고 하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한 블럭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이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얘가 지금 이거를 그려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계속 잔상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계속 그려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어에서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 코어 인스턴스를 얻어오잖아요. 싱글톤으로 얻어오거든요. 싱글톤에 대해서는 이제 객체가 하나만 있는 건데 왜 하나만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 객체의 생성을 해당 함수를 통해서만 이제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해 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이 코어 객체에 대한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얘에 대한 기본 생성자가 프라이빗이고 기본 디폴트 생성자 제가 선언해 놓은 생성자가 프라이빗이고 그 어떤 생성자도 뭐야 이게 된다고? 막아두질 그 어떤 생성자도 생성해 두질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에러 날 겁니다. 디폴트 하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안 나네. 이게 왜 되지? 이게 되면 안 되지. 이게 왜 되죠? 프라이빗이 디폴트가 프라이빗이거든요. 그리고 생성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저게 되네요. 코어 클래스에 대해서 다른 코어 클래스인가 아닌데. 이게 먼저 어셈블리 좀 봐야겠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무슨 코드인지 이거에 대해서 코드가 안 나오네. 근데 객체 생성은 된 건가? 객체 생성도 안 된 건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또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잠깐 껐다 키겠습니다. 일단은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저 객체의 생성을 막는 거예요. 외부에서 생성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해당 get instance 메서드만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저 get instance 메서드가 보시다시피 지금 스태틱이거든요. 스태틱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고 저기서 나오는 객체도 스태틱이고요. 그러니까 스태틱 정적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생성과는 무관하게 클래스당 하나만
객체가 존재할 수 있게, 멤버 변수가 존재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해당 계속해서 같은 객체가 get 인스턴스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객체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잠시만. 이거에 대해서 생성이 안 된 건가? 그냥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네요. 뭐 호출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get 인스턴스 해가지고 반환이 들어오거든요. 콜 하면은 뭐 반환 매개 변수로 넘어준 디스포인터가 없는 거는 얘가 get 코어의 get 인스턴스 함수가 스태틱 정적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디스포인터가 세팅이 안 됩니다. 스태틱 정적 멤버 함수는. 왜냐? 객체 소속이 아니라 클래스 소속으로서 해당 함수는 전역 클래스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전역 함수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로 접근이 가능해요. 클래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은 뭐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객체가 없어도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포인터가 세팅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객체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객체를 통해서도 객체점 뭐 객체 에로 해가지고 get 인스턴스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결국에 디스포인터가 세팅이 안 돼서 이 안에서는 멤버 변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요. 멤버 변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서 얘 역시도 정적 멤버 변수죠.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으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안에서 접근하려고 스태틱으로 만든 거고요. 스태틱으로 만들게 되면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얘 같은 경우는 BBS 영역에서 널 포인터로 초기화가 된 다음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널 비교를 해도 따로 초기화를 안 하고 널 비교를 해도 널 포인터이기 때문에 처음 최초 일에 널이어서 들어와서 인스턴스 생성하고 여기서 인스턴스 생성 가능하죠. 왜냐? 코어 내부잖아요. 프라이빗이라도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인스턴스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하고 이걸 반환함으로써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객체를 반환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얘를 한 번 더 호출하잖아요. 지금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렇죠. 얘가 뭐예요? 스태틱 정적 멤버 함수면은 멤버 변수면은 이 함수의 종료 실행 종료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데이터 영역에 자기한테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널 포인터가 아니니까 여기서 리턴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딜리트 인스턴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얘도 이제 조금 바뀐 게 딜리트 해준 다음에 널 포인터가 아닐 때만 일단 딜리트를 해야 돼요. 널 포인터일 때 딜리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컴파일 에러입니다. 왜냐 널 포인터 딜리트 하려 했으니까. 그래서 널 포인터 아닐 때 딜리트 하고 그리고 딜리트 m코어 해준 다음에 m코어에 대해서 널 포인터로 다시 막아줘야 돼요. 왜냐 하면은 얘를 딜리트 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코어 같은 경우는 다시 사용될 일 없다고 쳐도 뭐 보드나 아니면 인풋 컨트롤러 같은 거는 다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널 포인터로 막아주는 거예요. 얘도. 왜냐 다시 사용됐을 때 일로 올라간다고 이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 접근할 거 아니에요. get 인스턴스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얘가 널 포인터는 인풋 컨트롤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메모리 주소는 해제가 됐는데 계속해서 해제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널 포인터로 막아주지 않으면은 초기화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해제된 공간을 참조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널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가 해제가 됐는데 널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할당받지 않고 해제된 메모리를 그대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접근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메모리 접근이죠. 그래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널 포인터로 막아준 거를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에 영상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기화까지 진행됐는데 여기서 이제 화면 세팅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추가한 게 이제 화면 세팅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레졸루션 해가지고 해상도 하고 해상도 추가한 다음에 렉트를 하나 그려줍니다. 즉 사각형이에요. 이건 그냥 사각형 구조체입니다. left top, right bottom 점 두 개 해가지고 이어서 사각형 그리는 사각형 구조체인데 x, y 즉 left top이 0 by 0이에요. 즉
이 윈도우는 0 by 0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 값이 XY 값이 들어가잖아요. 1200, 600 그러면 1200, 600 사이즈로 윈도우를 만들겠다. 근데 이 adjust window rect가 뭐냐?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원하는 크기는 이 크기잖아요. 레졸루션 1200, 1200에 600 크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 창을 딱 띄우게 되면은 이 부분 있죠. 이 상단바 클릭해도 지금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단바하고 하단 좌우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이쪽에 8픽셀씩 조금씩 있거든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상단바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다른 윈도우로 인식을 해서 실제로는 여기가 0 by 0이어야 됩니다. 이 지점. 즉 여기 상단바와 여백 상단바를 제외한 이 지점이 0 by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셋 윈도우 하게 되면은 그 여백이나 상단바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합니다. 체크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adjust window rect로 해가지고 이 recт 구조체 넣어주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실제 내가 1200에 600으로 사이즈를 만들려면은 얼만큼 더 크기가 잡히는지 상단바와 좌우 상하단 여백까지 최종적으로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사이즈를 반환해 주는 게 adjust window rec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윈도우에 어떤 값이 담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윈도우가 이런 식으로 담겨 있죠. left top, right bottom. 즉 제가 넣은 거는 0 by 0에 1200에 600인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8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윈도우가 시작되는 지점이 X부터 0 by 0인데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8 지점부터 마이너스 8한 지점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레프트 탑이잖아요. 그러면 탑에서도 내가 0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간 왜냐 이게 31이 딱 그거겠죠. 상단바니까 상단바가 이제 한 31픽셀 정도 차지해서 그 부분이 지금 시작 지점이다. 그 부분이 시작 지점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1208도 8바이트 라이트로 8바이트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바텀도 8바이트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탑도 8바이트 빼서 아마 23픽셀 정도가 상단바일 것 같고 8픽셀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윈도우 크기 즉 제가 지금 실행했을 때 나오는 윈도우의 총 크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냈으니까 이거에 대해 세팅을 한번 다시 해줘야죠. 윈도우를 세팅을 다시 해줘서 set 윈도우 포즈라고 해가지고 이거 핸들러 커널 오브젝트 윈도우 띄우는 게 커널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핸들러 항상 필요하고요. 핸들러 넣어주고 탑 모스트 이게 항상 위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탑 바텀 탑 모스트 노탑 모스트 이건데 노탑 모스트는 잘 모르겠고 탑 바텀은 뭐 직관적이니까 탑 모스트는 항상 최상단에 해당 윈도우는 항상 최상단에 위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시작 지점 잡아준 거고요. 50 by 50은 즉 현재 내 윈도우에서 50 by 50에서 시작이 되게끔 진행을 하고요. right 마이너스 left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right 값이 몇이에요? 1208이죠. 근데 제가 지금 세팅하고 싶은 좌상단 값이 몇이에요? 좌상단 값이 12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50에서 1200만큼 떨어진 곳을 내가 이 길이로 잡고 싶은 거예요. 여기 시작 지점이 50이고 여기서 1200 떨어진 곳에 여기가 몇이죠? 그럼 1250이죠. 이 크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ight가 1208이고요. 마이너스 left가 아까 몇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었죠.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자, 이거 빼면 몇이에요? 1200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의 크기에 맞게 딱 1200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길이가 1200이고 즉 여기서부터 딱 1200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텀이 아까 몇이었죠? 608이었죠. 그리고 탑이 아까 마이너스 31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해지잖아요. 더해져서 1216이 되죠. 여기 1216이 되고 여기는 39.
639가 되죠. 그래서 총 1216과 639를 잡아주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1200과 600의 그 실제 게임이 실행되는 영역을 얻으려면은 그 여백과 하단 상단바까지 같이 잡아줘야 내가 실제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여기가 상단바라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부터가 지금 현재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사이즈가 1200에 600이 되길 원하는 거고, 그 부분의 사이즈를 1200에 600으로 얻기 위해서 모든 그 사이즈를 다 더해주는 거죠.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큰 크기만큼 여백과 상단바를 포함한 크기를 잡아서 윈도우를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쇼 윈도우 해주는 겁니다. 이거 쇼 윈도우는 그냥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거 괜히 어설프게 웹 보고 따라했다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것도 잠깐 삽질했고요. 결국 쇼 윈도우는 그냥 윈도우 그대로 보여줘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쇼 윈도우 해가지고 윈도우를 띄우게 되면은 크리트에서 하는 화면 초기화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화면까지 초기화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크리트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이닛, 보드 이닛과 보드 드로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어제 하루 정도 이제 작업을 한 건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스턴스 똑같아요. 아이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냥 싱글톤으로 객체 반환하는 거고요. 이닛 함수를 가보면은 여기서, 즉 해당 객체 생성에서는, 생성자에서는 따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퍼즐 컬러 네임이라고 이넘 클래스인데 클래스 값을 세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배열인데 퍼즐 컬러가 배열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보드 H 보면은 이렇게 이넘 값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컬러즈라고 해가지고 컬러즈의 엔드, 즉 개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배열의 사이즈를 잡아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벡터 퍼즐스, 즉 퍼즐 클래스의 포인터를 들고 있는 퍼즐스 벡터입니다. 그리고 엠보드, 이거는 싱글톤을 위해서 같은 타입의 객체 하나, 포인터 객체 하나 생성해 준 거고요. 이넘을 쓴 이유는 일단 이렇게 쓰면 장점이 멤버 변수로 잡히질 않아요. 즉 메모리상의 크기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스와 하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클래스 안에 정의된 멤버 함수들에서 위스하고 하이트 그리고 퍼즐 사이즈 같은 거를 계속해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샵 디파인 된 것처럼. 근데 샵 디파인은 어떻죠? 그렇죠. 내가 디버깅 시에 남지를 않아요. 즉 전처리 단계에서 샵 디파인된 매크로들은 전부 다 코드로 치환되기 때문에 실제 컴파일러가 볼 수 있는 거는 코드로 치환된 상수값이든지 코드든지, 그러면은 내가 디버깅 시 당연히 볼 수 있는 것도 상수값이나 코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수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즉 80이라는 게 퍼즐 사이즈를 의미하는지, with 5가 지금은 뭐 이렇게 간단해서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막 수십 개씩 된다고 해보면은 실제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됩니다. 윈도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샵 디파인에서 보려면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는지가 정수값으로 치환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디버깅 시에는 찾아가야 돼요. 여기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지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넘으로 해놓으면은 이넘 값은 치환되지 않습니다. 즉 디버깅 시에 with height라고 나와요. 5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넘 클래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넘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즉 타입을 강제한다라는 건, 이넘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잖아요. 즉 얘는 그냥 이 값만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려면 무조건 클래스 소속 안에 있는 레드, 핑크, 오렌지, 그린, 블루, 옐로 라고 붙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 없이 사용하려면 에러예요.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end가 여기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 코드가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죠.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은 얘가 이제 나중에 스위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위치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놈 클래스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퍼즐 체크, 이거는 이제 체크하는 건데 4의 네 방향 퍼즐 체크라고 해가지고 생성 소멸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CBP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배열 안에다가 이넘 클래스에 있는 색상 값들을 다 0, 1, 2, 3, 4, 5 6개 이렇게 넣어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 with size 이런 식으로 5x5
이렇게 되면 장점이 퍼즐 게임이 예를 들어 10 x 10으로 바뀐다고 해봐요. 10 x 10으로 바뀌고 색상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냥 뭐 변경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10 해주면 끝납니다. 10 해주면 끝나요. 뭐 변경될 게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윗사이즈 다 윗사이즈 상수값이 아니라 다 윗사이즈로 쓰고 있고, 아래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리저브 해가지고 윗사이즈로 먼저 벡터의 크기를 잡아두는 걸 볼 수가 있죠. 벡터의 크기를 먼저 잡아두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해서 벡터가 이제 동적 배열이거든요. 근데 동적 배열이 뭐예요? 데이터를 들어온 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들어온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스택을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스택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몇이 들어오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크기를 이미 지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힙을 사용을 합니다. 힙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하나씩 넣게 되면은 하나씩 늘려요, 공간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늘릴 줄 알았는데 그냥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벡터 공간을 늘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지금 5x5니까 25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25번의 할당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할당 복사, 할당 복사, 할당 복사, 할당 해제 복사, 할당 해제 복사, 할당 해제 복사, 이게 25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사이즈를 잡아두는 겁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퍼즐이 몇 개 들어갈지 알고 있잖아요. 25개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5x5 게임이니까. 그래서 리저브로 먼저 공간을 예약한다 라는 개념으로 내가 사용할 공간을 미리 25개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5개가 다 찰 때까지는 할당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런 굉장히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늘려둔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포지션 값을 이제 얻어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잡아둔 거고요. 실제 포지션, 저장돼야 될 포지션이 퍼즐 사이즈, 즉 80만큼 더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넘을 사용을 했잖아요. 퍼즐 사이즈가.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그냥 이게 낫겠네요. 예. 이렇게 들어가도 80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 이건 상수로, 그냥 고정 상수로 이제 퍼즐에 들어가는 거니까 해서 퍼즐을 생성해 주는데, 이제 이런 이넘 값들과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퍼즐 생성자를 통해서 퍼즐을 생성해 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드의 이닛, 보드를 초기화하면서 퍼즐 값들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퍼즐 값들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세팅되냐 보면 일단 Y 포스,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윈 API에서 제공해주는 구조체입니다. 그냥 XY 롱으로 있으니까 롱이 4바이트잖아요. 즉 그래서 그냥 8바이트짜리 포인터예요. 8바이트짜리 구조체입니다. 이름이 그냥 포인트고요. 그래서 XY 값 저장할 때 이 포인트를 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퍼즐 사이즈만큼 더해줘요. 즉 width 5번 돌잖아요. Y가 한 번 돌 때마다 퍼즐 80씩 증가를 합니다. 즉 제가 지금 이거 세팅한 거예요. 여기가 최초의 80 by 80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160이겠죠. 얘가 X, Y라고 했을 때 여기가 160일 겁니다. 얘는 240, 320, 40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는 80이고요. Y 값은 이걸 세팅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X 값은 지금 hate라고 해가지고 한 번 돌 때마다 5번씩 돌잖아요. 그래서 총 25번 도는 건데 with hate가 아니라 hate with가 돼야겠네요. H-E-I-G hate with, 물론 똑같은 값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값을 초기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려면 여기서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얘는 hate를 초기화하고 있고 얘는 with 가로를 초기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퍼즐 사이즈 x에다가 계속 더해줍니다. 이것도 80이잖아요. 즉 80씩 더해주면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좌상단 80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0에 이건 그냥 x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0 되죠. 자, 시작점이 160이라는 거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서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이 지점이자 또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퍼즐을 아까 보셨다시피 연속돼서
연속되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 즉 겹쳐 있는 이 지점을 계속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80, 160, 240, 320, 400이 되겠고요. 즉 이 160은 첫 번째 도형의 우상단 꼭지점이자 두 번째 도형의 좌상단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걸 이제 퍼즐에다가 넣어줌으로써 퍼즐에 포즈를 넣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XY 좌표가 들어간, 즉 해당 퍼즐에 좌표를 그냥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나중에 이제 퍼즐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퍼즐을 움직여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바꿀 필요 없이 색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색상만 바꾸면 돼요. 즉 이 퍼즐이라는 게 껍데기고 색상을 담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좌표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스왑은 색상 정수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이 정수 컬러 값이 안에 퍼즐 내부적으로 정수로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퍼즐 코드라고 돼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정수로 돼 있어요. 네. 정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참조로 해가지고 바꿔주면은 퍼즐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좌표를 다 지금 세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이즈도 정해줘서 좌표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건지도 나중에 이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퍼즐만 세팅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퍼즐의 생성자로서는 포지션, 포인트 값 하나 들어가고요. 크기, 정수값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퍼즐 컬러 네임즈 해가지고 랜덤하게 지금 이제 그 안에 인덱스가 설정이 되면서 색깔이 이제 지금 여기 0번부터 5번까지 초기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end로 또 해가지고 랜드 나머지 6이잖아요. end가 6개니까. 그러면 0부터 5까지의 인덱스가 선택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컬러가 추가돼도 end 값은 그거에 플러스 1 돼서 자동적으로 이것도 따로 코드 변경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장성 있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닛은 결국에는 보드에 퍼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는 건 드로우에서 합니다. 그리는 것도 이제 드로우에서 할 건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이닛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27분이 지났으니까 제가 영상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